이번 시간에는 특수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레벨이랑 커브 이런 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찍고 그 다음에 보충으로 제가 한 번 더 짧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 보정을 알려드릴 거고, 일단 하는 방법은 이미지에 들어가서 조정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는 지금 명도 대비 이거하고 뭐 활기 뭐 이런 게 했지만, 오늘 할 거는 이제 반전이랑 이제 여기까지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거는 이미지에 들어가서 조정에 들어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반전 포스트와 이게 선 보이시죠? 이 선 밑으로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까지 할 거예요. 먼저 반전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눌러볼게요. 반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아예 반전이 되죠. 근데 색깔이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보색으로 반전을 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예요. 자, 제가 일단은 보색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고 사실 레벨이랑 커브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좀 모자란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색상 보정에서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제가 한 번 더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전도 제가 보색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없이 일단 보색으로 변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보충 설명하면서 보색에 대한 설명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반전을 하게 되면 보색으로 반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터화예요. 포스터화. 자, 똑같이 이미지 조정, 여기 보면 포스터화 보이시죠? 포스터화를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사진이 조금 뭉그러졌죠? 우리가 포스터를 볼 때 솔직히 사진보다는 좀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포스터화를 키면 보통 레벨 4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거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각 사진마다 달라요. 이게 무조건 4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건 5로 될 수도 있고 6으로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레벨 수치가 맥시멈으로 돼갈수록 이 원래 원본 이미지와 똑같아집니다. 자, 제가 미리 보기를 꺼볼게요. 지금 레벨이 255예요. 자, 이렇게 꺼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사실. 자, 이걸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진 못하겠지만 아주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게 바뀌는 게 확연하지가 않냐면, 지금 이 결론적으로 이 사진 원본 파일 자체가 그닥 고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255라는 이 레벨을 가지고 이 절반 이하를 내렸어도 이게 막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흐릿하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더 이상 변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는데 뭐 약간 포스터 이렇게 무슨 붓질한 것 같은, 굉장히 조금 포스터처럼, 그러니까 붓질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그리고 이런 느낌 좀 아날로그 같은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느낌을 줄 때 포스터화를 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Alt를 누르면 재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조정에 들어가면 한계값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한계값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빨간색이었잖아요. 보면 빨간색 뭐 나무에 뭐 파란색 이제 하늘이었잖아요. 이 한계값은 뭐냐면, 사진을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타내요.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건 또 효과인데요. 이거 판화 있잖아요. 우리가 수목을 찍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판화에 이렇게 묵을 갈아 가지고 여기 종이를 덮어 가지고 이제 무슨 잉어 한 다음에 딱 찍잖아요, 잉어를. 그러면 잉어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처럼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때 판화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또 보면 이거를 내리게 되면 레벨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 위에서 내려오면 하얀색이 되고요. 이 위에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 여러분이 원하는, 만약에 저는 한다고 하면 한 요 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화나 뭐 고데비는 사실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뭐 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반전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다른 기능이 없긴 한데, 자 일단은, 자 그 다음은 그레이디언트 맵이라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맵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초창기 때 그라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 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열이 막 떠요. 뭐 여러 가지로 뜨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고 하죠. 자 근데 여기에 추가를 하려면 일단 여기 그레이디언트 맵에서 이 그레이디언트를 누르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없으니까 기본에 포토샵이 제공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빨간 계열로 한번 해보면, 만약 이걸 해보면, 좀 커서 그런데 이걸 좀 줄이면 좀 그래도 느낌이 좀 괜찮거든요. 자, 이게 너무 느낌 좀 그러니까, 분홍을 해서, 이게 그나마 낫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거를 보냐면, 지금 사진 속에 우리가 명도는 색깔의 밝기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명도, 이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 약간 자홍색 같은 색깔을, 이 명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라디언트를 넣었을 때 효과를 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명도가 조금은 어둡잖아요. 그러면 약간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밝은 쪽은 어두워지고 약간 이렇게 뭐 이쪽은 밝아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레이디언트 맵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정해진 답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게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잘 쓰진 않아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이걸 쓰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어디다 활용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다가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때 뭐 다른 유튜브를 보든가 제 유튜브를 찾아봐서 이거였지 하고 이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디더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디언트의 부드럽기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건데 그냥 설정해 놓은 게 나아요. 그리고 반전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와는 좀 달라졌죠. 아까는 분명히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그레이디언트를 침으로써 이게 반전이 되는데, 자 보면요, 이거의 느낌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느끼냐면 기존의 사진이 여기가 어두웠어요. 그리고 하늘은 밝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전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의 같은 명도의 느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게 되면 재설정을 누를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위에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색상 선택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보색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빨강, 노랑, 녹색, 녹청, 파랑, 마젠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통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나중에 이걸 표를 한번 그려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제가 보색 표를 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서로 간에 이게 보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색상을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그럼 빨간색이면 이 사진에 빨간색이 있죠. 자, 빨간색이 있으면 여기서 마젠타를 살살살 빼면 이 빨간색이 들어간 부분, 자, 다시 영어로 놔둘게요. 자, 잘 보세요. 사진 키워드릴게요. 자, 여기 빨간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마젠타를 살살살살 빼면 무슨 색깔 나오죠? 점점 녹색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색과 마젠타는 보색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색, 자꾸 보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강의 때 보색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지금 현 사진에 갖고 있는 색깔 정보가 빨간색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인 부분에서 만약에 노란색을 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보라색 빛이 나고, 자, 검정색을 빼게 되면 약간 흰색 빛이 나고, 자,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일단은 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변경하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란색을 봅시다. 파란색, 녹청색이 있죠. 이렇게 파란색. 자, 파란색에서 녹청을 한번 싹 빼볼게요. 자,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녹청을 올리면 더 파래지죠. 하늘이. 좀 더 파래졌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노란색을 뺐는데, 자, 노란색은 감흥이 없죠. 사실, 물론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감흥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색깔에 노란색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일단 우리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미대생이 아니에요. 저희는 미대생이 아니고 보색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각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대생들의 그 감각적인 보색 관계보다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색깔이 빠지면 이런 색깔이 나오구나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에 색상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색상의 부분을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부분을 건드려서 색상 변화를 주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색상 선택도 사실은 저는 크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뭐 제가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근데 간혹 쓰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방법에 상대치와 절대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상대치와 절대치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상대치는 자, 다른 색상과 조화를 고려할 건지가 상대치고 절대치는 내가 조절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라. 이런 게 절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상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저도 이게 뭐 일단은 저도 이제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절대치건 상대치건은 뭐 그닥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상대치로 하든 절대치로 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광 보정에 들어갈 건데요. 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에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자, 누르자마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미지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밝아졌어요. 자, 몇몇 기능 중에 오토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오토로 나와서 자동을 누르게 되면 사진에 뭐 약간 색상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밝기가 변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을 그냥 켜자마자 바로 얘네가 이 포토샵이 생각한 뭐 적정 기준치의 값을 보여주는 거죠. 자,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하면 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두운 영역을 보면 어떤 거냐면 원본 사진에서 어두운 영역이에요. 어두운 영역은 이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 이쪽 보이시죠? 좀 어둡잖아요. 이쪽 지금 이렇게 햇빛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은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더 밝아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밝은 영역은 여기잖아요. 근데 자, 사실은 밝은 영역이 여기에요. 근데 이걸 올린다고 해서 여기를 보면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진짜 아주 미미하게 변하거든요. 자, 밝은 영역은 지금 이게 밝잖아요. 그래서 살짝 줄여주는 겁니다. 어두운 영역, 어두우니까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은 영역은 너무 밝으니까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본 사진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약간 질감도 훨씬 더 이게 더 이쁘고, 물론 사진 지금 원래 사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긴 한데, 자, 이거를 가장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광 사진이거든요. 자, 누르면 지금 이게 러브픽이라는 뭐 아무튼 어딘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다운을 받아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키되면 자동으로 보정을 해준다. 자,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눌러볼게요. 지금 밝아졌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어두운 영역을 살짝 더 올려볼게요. 자, 지금 이쪽이 어두운 부분이자 이쪽을 유의해서 보세요. 어두운 영역을 살짝 더 이렇게 살짝 더 밝아지면 역광이 좀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밝은 영역을 살짝 더 줄여주면 이 햇빛 부분이 가장 밝다고 포토샵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어두워지죠. 근데 어두워지니까 조금 뭐라고 하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밝은 영역은 저는 보통 2에서 한 3 정도, 3 정도, 네. 이 정도만 하면 원본 사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좀 더 화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